지금 대한민국에는 만들면 만들수록 돈을 잃는 산업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장이 멈췄고 수조 원이 공중에서 증발했으며 수만 명의 일자리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현장이 바로 지금 보시는 충남 서산시 대산석유화학 단지입니다. 새벽 4시 이 거대한 공업단지에 하늘이 시퍼겋게 물들어 있지만 예전 같으면 쉴 새 없이 돌아가던 분해로의 불꽃은 이미 꺼진 지 오래입니다. 철제 배관 사이로 매서운 바람만 휘감아 돌고 한때 1,000명이 넘는 인력이 3교대로 붙어있던 현장에는 적막만 가득합니다. 롯데케미칼은 2025년 11월 이곳 대산 나프타분해 설비의 가동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연간 110만 톤의 에틸렌을 뽑아내던 신장이 멈춘 겁니다. 이 회사는 2022년부터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2025년 한 해에만 영업손실 9,436억 원이라는 참혹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롯데케미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솔루션은 같은 해 3,533억 원의 적자를 냈고 LG화학도 석유화학 부문에서만 3,560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 석유화학 빅3가 동시에 피를 흘리고 있는 겁니다. 2021년만 해도 이 세 회사를 포함한 빅4의 영업이익 합계가 9조 원에 달했습니다. 불과 4년 만에 그 돈이 전부 사라졌을 뿐 아니라 오히려 수조 원의 빚더미가 쌓인 것입니다. 만들수록 적자입니다. 공장을 돌릴수록 피를 흘리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산업은 팔면 팔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려면 나프타분해 시설이라는 거대한 장치를 알아야 합니다. 원유에서 뽑아낸 나프타를 섭씨 850도 이상의 초고온으로 쪼개면 에틸렌이라는 기초 원료가 나옵니다. 이 에틸렌이 플라스틱과 합성수지와 합성섬유와 페인트와 의약품 등 우리가 매일 쓰는 수천 가지 제품의 출발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석유를 쪼개서 플라스틱의 쌀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근데 지금 이 쌀을 만들수록 돈을 잃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업체의 수입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는 에틸렌 판매 가격에서 원료인 나프타 가격을 뺀 차이인데 이 차이가 톤당 300달러는 넘어야 겨우 본전이고 350달러 이상이어야 안정적으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하반기에 이 수치가 톤당 21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2026년 1월에는 톤당 106달러라는 충격적인 숫자가 찍혔습니다. 손익분기점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에틸렌을 한 톤 만들 때마다 약 200달러씩 손해를 보는 셈이니 공장을 돌리면 돌릴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만들수록 적자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경기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2021년 중국의 에틸렌 생산 능력은 약 2,826만 톤이었고 국내 소비량은 5,832만 톤이나 됐기 때문에 부족분 약 2천만 톤을 한국과 중동에서 수입해 갔습니다. 한국 석유화학 업계에게 중국은 돈을 벌어다 주는 황금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2025년까지 에틸렌 자급률 100%를 달성하겠다는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2022년 중국의 에틸렌 설비 용량은 4,675만 톤으로 미국의 4,300만 톤을 추월하며 세계 2위에 올랐습니다. 2025년에는 5,500만 톤까지 늘었고 2026년에는 7,325만 톤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불과 5년 만에 생산 능력이 2배 넘게 폭증한 겁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 세계에서 새로 깔린 에틸렌 설비의 56%가 중국에서 나왔고 프로필렌은 그 비율이 78%에 달했습니다. 한 나라가 전 세계 증설량의 절반 이상을 독식한 것입니다.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국에게 뜻밖의 무기를 안겨주었습니다. 국제 제재를 받는 러시아산 원유가 배럴당 45달러에서 55달러 수준으로 폭락했고 중국은 이 저렴한 원유를 대량으로 사들여 나프타 원가를 크게 낮췄습니다. 같은 시기 중동산 원유는 배럴당 65달러 안팎이었으니 중국은 원료비에서부터 톤당 수십 달러의 가격 우위를 확보한 셈이다. 싸게 만들어서 싸게 파는 중국산 에틸렌과 그 하류 제품들이 세계 시장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불황이 아닙니다. 구조 자체가 바뀐 겁니다. 한국 석유화학의 현실을 숫자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내 전체 에틸렌 생산 능력은 연간 약 1,470만 톤이고 이 가운데 LG화학이 330만 톤으로 가장 크고 롯데케미칼 233만 톤, 여천나프타분해 시설 228만 톤, 하나토타에너지스 152만 톤 순입니다. 문제는 이 거대한 설비들이 지금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 11월 롯데케미칼 대상공장 110만 톤 설비가 멈췄습니다. 2026년 3월에는 여천 나프타 분해 시설의 2공장과 3공장이 폐쇄되면서 140만 톤의 생산 능력이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여천은 기존 228만 톤에서 약 90만 톤으로 쪼그라든 것입니다. 울산에서는 SKG 오센트릭이 66만 톤 설비의 폐쇄를 검토 중이고, 이것이 확정되면 울산 전체 에틸렌 생산량의 38%가 날아갑니다. 정부는 국내 나프타 분해 설비를 전체의 18%에서 25%인 270만 톤에서 370만 톤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여천 폐쇄분까지 합치면 자율 감산량이 이미 정부 목표 상한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만들수록 적자이니 스스로 줄이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26년 2월 25일에는 대산 사업 재편 계획이 정부 최종 승인을 받았고, 롯데케미칼의 대산 나프타 분해 시설과 HD 현대케미칼의 85만 톤 설비를 합작 법인으로 묶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정부가 이 프로젝트에 2조 1천억 원의 세제와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위기의 심각성을 말해줍니다. 여수에서도 여천에 남은 1공장을 롯데케미칼 여수공장과 통합하는 이 호 재편이 2026년 3월 20일 최종안으로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6년 3월 중동 전쟁이 확대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고,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불과 열흘 만에 26% 폭등했습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원료 공급까지 끊기는 이중 위기가 터진 겁니다. 여천 나프타 분해 시설은 3월 초 고객사의 제품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했고, 국내에 남아있는 나프타 재고가 보름치에 불과하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산단지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한 교대 근무자는 공장이 멈추는 건 기계만 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삶이 서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설비를 멈추면 직접 고용 인력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배관 정비와 운송과 식당과 청소까지 한 공장을 중심으로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연결돼 있고, 그 가족까지 합치면 수천 명의 생계가 하나의 분해로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천 2공장과 3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여수산업단지 일대의 식당과 숙소 매출이 반토막 났고,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었다는 현지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숫자 뒤에 감춰진 사람들의 비명입니다. 이건 불황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2025년부터 2027년 사이에 약 3천만 톤의 에틸렌 신규 설비가 추가될 예정이고, 2026년 한 해에만 1335만 톤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2025년 증설량의 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동과 동남아시아에서도 대형 석유화학 단지가 속속 가동에 들어가고 있어서 공급 과잉의 파도는 2027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전망입니다. 일본도 이미 2026년에서 2027년 사이에 190만 톤의 에틸렌 설비를 추가로 감축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살기 위해 설비를 줄이고, 중국은 공격적으로 늘리는 동북아 석유화학 대격변이 지금 이 순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에서 빠져나올 길은 있을까요? 업계가 주목하는 방향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 범용 제품을 과감히 줄이고 반도체 소재와 2차 전지 소재와 전자재료 같은 고부가 가치 특수 화학 제품으로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둘째, 2027년부터 의무화되는 지속가능 항공연료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입하는 것인데, 2027년 1% 혼합에서 시작해 2030년 3%에서 5%, 2035년은 7%에서 10%까지 확대되는 거대한 새 시장이 열립니다. 셋째, 인공지능 관련 시설 냉각에 쓰이는 특수 유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서 2026년 실증과 상용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환에는 수조 원의 투자와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 피를 흘리고 있는 기업들이 그 체력을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가 결국 관건입니다. 만들수록 적자인 시대에 살아남는 기업의 조건은 결국 하나입니다. 가장 먼저 가장 과감하게 판을 바꾸는 곳만이 다음 싸움에 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황이 아닙니다. 산업의 판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